여러분,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그림이 하나 있죠. 바로 고대 문명 속 여성의 모습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남성 중심 사회의 부속물처럼 여겨지거나 중요한 경제 활동에서는 철저히 배제된 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했던 존재로 그려지곤 합니다. 스스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토지나 가축 같은 핵심적인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경제적 자립은 꿈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직물 생산 같은 일부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남성 가족 구성원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이러한 고정관념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마치 인류 역사의 당연한 흐름인 것처럼 우리에게 각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고대 문명이 그러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역사의 진실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놀랍게도 남미 안데스 산맥의 웅장한 자연 속에 자리했던 고대 잉카 제국에는 이 모든 통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니 어쩌면 현대 사회의 여성들에게도 부러움을 살만한 수준의 경제적 독립성과 강력한 권력을 누렸던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잉카 황실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황제의 아내나 어머니 혹은 귀족 가문의 일원으로서 존중받는 것을 넘어 제국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주체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잉카 황실의 여성들은 토지와 가축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풍부한 식량과 귀한 직물을 유통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죠. 제국의 부를 축적하고 분배하는 핵심적인 경제 주체로서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잉카 제국의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놀라울 따름인 이들의 독자적인 경제권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수천 년 전, 그 먼 옛날의 안데스 고원에서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여성들이 그토록 독자적인 지위와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남성 중심의 역사 서술 속에서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잉카 황실 여성들의 특별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고정관념의 장막을 걷어내고 잉카 제국의 놀라운 비밀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잉카 황실 여성들이 누렸던 놀라운 경제적 독립성과 권력, 그 근원에는 바로 잉카 제국 특유의 파나카, 페너커라는 독특한 사회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파나카는 단순히 황제의 혈통을 잇는 친족 집단을 넘어 죽은 황제의 미라를 모시고 그의 막대한 재산을 대대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이 강력한 황실 친족 단위 안에서 여성들은 단순한 구성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산 관리자이자 경제 주체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비옥한 농경지와 안데스 고원의 귀한 가축, 즉 라마와 알파카 무리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목상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토지에서 생산된 풍부한 작물과 가축에서 얻은 털로 만든 귀한 직물 등 모든 생산물의 처분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었죠. 마치 현대의 사업가가 자신의 기업 자산을 운영하듯 잉카의 황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매우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문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중 성별 통치, 듀얼 섹스 거버넌스입니다. 잉카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경제권을 가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남성만의 자원을, 여성은 여성만의 자원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했죠. 이는 한쪽 성별이 다른 성별에 종속되는 일반적인 사회 구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독립성을 존중하는 독특한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잉카 제국은 번영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황실 잉카 여성들이 소유했던 강력한 경제권은 단순한 재산 축적을 넘어 제국 전체에 걸쳐 사회적, 심지어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확장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축적한 엄청난 부는 식량과 직물은 물론 귀한 금속과 보석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했죠. 이 재화들은 개인적인 부를 넘어 잉카 제국의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황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활용하여 성대한 종교의식을 주관하고 중요한 손님들을 초대하는 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연회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부족 간의 유대감을 다지고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는 중요한 외교적 장이었습니다. 그들의 결정과 재정적 지원 없이는 제국의 주요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생산하고 유통한 직물과 식량은 제국 내 자원 분배 시스템의 핵심 축을 담당했습니다. 최고급 라마털로 짠 직물은 황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품이었고,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 식량은 제국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필수 요소였죠. 이처럼 황실 여성들의 경제적 결정 하나하나가 잉카 제국의 행정과 외교, 그리고 사회 통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숨겨진 엔진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국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었던 셈이죠. 이렇듯 잉카 황실 여성들은 제국의 숨겨진 동력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제국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권력자로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막대한 재산은 단순히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잉카 사회의 종교적 신념부터 정치적 외교, 나아가 행정 시스템 전반에 이르기까지 제국을 움직이는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그들이 소유했던 식량, 최고급 직물, 그리고 귀한 금속과 보석들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제국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잉카인들에게 종교는 삶의 모든 것이었죠. 황실 여성들은 이러한 종교의식을 단순히 주관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의식의 규모와 진행 방식을 직접 설계하고 신에게 바칠 풍성한 재물과 유래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가장 성대하고 엄숙한 유래가 치러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의 재정적 능력 덕분이었죠. 이를 통해 여성들은 신성한 권위를 부여받고 백성들에게 깊은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국의 정신적 구심점을 형성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잉카 제국의 신성한 정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둥이 되었던 셈입니다. 또한 그들이 열었던 연회는 단순한 친목 도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외교적 협상과 전략적 동맹이 이루어지는 무대였죠. 황실 여성들은 자신들의 방대한 재력을 활용해 이웃 부족의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눈부신 직물과 정교한 금속 공예품 같은 값비싼 선물을 아낌없이 건네고 최고급 식재료로 차려진 풍성한 만찬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환대는 부족 간의 오랜 긴장을 녹이고 때로는 잉카 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자원 협력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력이 곧 제국의 외교 정책을 좌우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황실 여성들의 연회는 잉카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투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실 여성들이 보유했던 방대한 양의 직물과 식량은 제국 내 자원 분배 시스템의 핵심 축을 담당했습니다. 가뭄이나 흉년으로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은 개인 소유의 비축 식량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고 중요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제국의 사회 안전망을 굳건히 하는 동시에 황실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심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죠. 최고급 라마털로 정성껏 짠 직물은 황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품으로 기능했습니다. 이 직물들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하사되어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국의 사신들에게는 잉카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외교적 선물로 활용되었습니다. 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황실 여성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처럼 황실 여성들의 경제적 결정 하나하나는 잉카 제국의 행정과 외교, 그리고 사회 통합의 실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재산 소유자가 아니라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직접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핵심 주체였던 것이죠. 마치 현대사회의 최고 경영진이나 국방, 외교,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관료처럼 그들의 전략적인 자원 배분과 투자가 제국의 미래를 좌우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안데스 고원의 잉카 제국에서 여성들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제국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제국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가장 강력한 심장이자 뇌 역할을 수행했던 셈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부는 제국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었고 역사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부는 제국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었고 역사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란했던 잉카 제국의 황금기는 영원할 수 없었죠. 16세기 초 스페인 정복자들이 안데스 고원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 모든 독특한 시스템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관,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와 서구식 사유재산 개념을 잉카 땅에 강하게 이식하려 했으니까요. 잉카 제국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 황실 여성들은 단순한 왕비나 귀족 부인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대한 토지와 가축을 소유하고 수많은 노동력을 지휘하며 직물과 식량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아도 놀라울 만큼 강력한 독립적인 사업가이자 경제 리더에 가까웠죠. 그들의 전략적인 자원 배분과 투자는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직접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복잡한 경제 생태계를 조율하듯 그들의 손길 아래 잉카 제국은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잉카 여성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진실의 한 조각입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 전 안데스 고원에서 사라져버린 잉카 여성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조차 존재했던 여성의 독립적인 경제관과 사회적 영향력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성평등 논의에 어떤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과거는 미개했고 현재는 진보했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히곤 합니다. 하지만 잉카 여성들의 사례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역사의 다양한 면모를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거나 혹은 애초에 알지 못했던 역사 속에서 현재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영감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잉카 제국의 황실 여성들이 보여준 경제적 독립성과 리더십은 단순히 과거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넓고 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당연하게 여겼던 통념들을 다시 한번 질문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고정관념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잉카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